몸을 먼저 신경을 쓰시라. 몸의 균형이 무너진다니까. 자, 이렇게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몸은 제일 먼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벽. 이걸 먼저 꼭 여러분 몸을 믿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몸에 기능들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어요. 몸에 기능들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고, 작용하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몸은 완벽하니까, 몸에서 여기 완벽하니까, 이게 균형이 딱 잡혀있다 소리예요. 균형이 잡혀있는데, 내가 이 균형을 무너뜨리면 신호를 보내줘요. 신호. 이렇게 신호. 그래서 몸에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요. 신호. 뭐냐면 균형이 무너지면 이 신호를 처음에는 미미하니까 무시해버려요. 신호가 처음에는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신호가 조금 심하게 오면 여기 이제 통증이 생겨요. 이때는 이렇게 균형을, 통증이 오면 균형을 회복시켜달라는 회복. 균형을 회복시켜달라는 신호다. 그래서 몸에서는 완벽한데 이 기능들이 작용하는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균형에서 균형을 좀 볼까요? 균형이 여러분들이 몸의 균형을 몸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의 마음, 이게 정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마음이 즉 정신이 균형을 못 잡아도 몸이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정신은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이걸 좀 아시고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이 플러스 생각을 하고 있는 플러스. 즉 뭐냐면 항상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플러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나 하면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게 항상 내 마음이 혹은 내 생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첫 번째는 이게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세가 이건 몸의 자세를 말해요. 몸의 자세가 예를 들면 오른손 잡이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매일 기울어지면 골반이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니까 매일 골반 높이를 맞춰야죠. 골반 높이를 맞춰서 균형을 잡아줘요. 균형을 꼭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양발을 다 쓰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왼손으로 하면 이 대각선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운해가 발달하고
오른손으로 쓰면 자뇌가 발달하는, 양쪽 뇌를 다 발달하게 해서 어릴 때 두 개를 다 쓰라. 그래서 우리 덕분 스쿨에서는 밥 먹을 때 꼭 양손으로 밥 먹으라고 가르치죠. 젓가락을 왼손으로 하게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하고. 왜냐하면 왼손을 자꾸 발달을 많이 시켜라. 왼손이 발달해야지 우뇌가 발달. 이 우뇌는 전체를 통째로 보는 능력이고, 좌측은 뭐냐면 부분을 잘 보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전기 스위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전체를 통과하는 메인 스위치. 하나만 탁 눌리면 이 전체가 불이 싹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우측뇌예요. 우측뇌. 그러니까 좌측뇌는 뭐냐면 하나씩 스위치를 끄고 켜야 돼요. 좌측뇌는. 이걸 꼭 알아야 돼. 이 두 개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거는 전체적인.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할 때는 좌측뇌가 하는 거고, 이 우주 전체에 연관된 정보를 클릭해서 쓸 때는 우측뇌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의 자세를 어릴 때부터 양발을 양손을 쓰게끔 꼭 가르쳐라. 그래야 이게 균형이 잡히고, 그래야 골반 높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관계. 첫 번째, 이 마음 정신은 자기 혼자서 더 좋아지려고 그러구나,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혼자 하는 거지만, 이 관계는 사회성이라고 해요. 사회성.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는 잘 지내는데 관계가 서툴면 그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덕분이라는 관계예요. 덕분. 즉 상대방, 사물, 첫째 사람, 사람, 또 사건은 일이라 일. 이것과 다 관계를 해요. 관계. 할 때마다 사물 하나도 아이고 덕분에 내가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도 아이고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도 아이고 이런 일이라도 덕분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관계 할 때마다 덕분인 거다를 다 먼저 엮고 하시라. 그럼 관계가 원만해져요. 덕분에 했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했습니다. 항상 덕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항상 덕분에가 이렇게 덕분에가 따라다녀요. 그러면 관계가 참 좋아져서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 여러분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는, 자, 온도가 균형을 맞아야 돼요. 온도가 37도에 가깝도록 하셔야 돼요. 37도 온도. 그 다음에 염도를 맞춰야 돼요. 염도는 이게 여러분들 염성기운, 소금기운, 염성기운인데, 염성기운. 자, 그 다음에 염도. 그 다음에 요거는 태도예요. 태도. 삶의 태도. 하나는 태도. 뭐든지 이게 덕분에 했습니다. 덕분에 합니다는 이런 태도.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염도는 염성기운이 세포막을 중심으로 0.9% 염도를 유지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영양분.
수분. 이걸 이제 염분이라고 해줄게요. 염도 맞추는 이걸 염분이라 할게요. 이거는 3분이라고 해요. 세분. 이거는 3도라고 해요. 3도. 염도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염분.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물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염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돼.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자, 아주 쉽게 해드릴게요. 요게 세포의 안쪽이고, 요건 바깥쪽이고, 바깥쪽. 그럼 우리가 물을 섭취하면 이 세포 안쪽에 물이 3분의 2 공급되고, 요 세포 바깥에 3분의 1이 공급이 되네. 요게 0.9%의 염분을 맞춰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좀 0.9%보다 염분을 많이 섭취했잖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내서 요 염분을 맞춰줘야 돼. 그럼 균형이라고 해. 그때 몸이 밸런스, 균형이 제자리를 회복돼. 이걸 치유라고 해. 자연 치유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염분을 맞추고 수분을 맞춰서 자연 치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돼. 이 세 가지로 우리 몸은 컨트롤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염분이 높으면 요 안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나와서 균형을 맞춰줘. 여기 벽이 어떻게 되냐면 삼투압으로 되어 있어. 낮은 데서 높은 데 이렇게 가도 삼투압 원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도록 돼.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 안에는 탈수가 있는 거야. 물 부족. 이게 이제 균형이 무너져. 물 부족일 때 균형이 무너져. 그러면 소변 넣을 게 없어. 소변이 자꾸 줄어들어. 왜? 소변 넣을 물이 없어요. 이거 맞춘다. 근데 여기를 너무 싱겁게 먹잖아요. 그럼 이 염도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 있는 물이 바깥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가버려야 균형이 맞아요. 0.9%를 맞춰야 돼요. 그럼 이 안에는 홍수가 일어나. 홍수가. 그때는 뭐 소변을 많이 배출하니까 소변량이 증가하지. 근데 이 안에 소변을 통해서 영양분이 빠져나오거든요. 소변을 통해서. 그래서 배설이라고 해요. 소변은 영양분 빠져나오는데 내 영양분 공급을 하고 남으면 빠져나오고, 배변은 뭐냐면 찌꺼기가 나오면서 배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변은 보통 뭐 자기 소변을 받아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고 자기 소변 받아 먹는 걸 시키는 이유가 소변은 영양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받아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도록 완벽하게 설계가 돼서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소변을 가지고 점검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자가 진단이거든요. 소변의 색깔을 보시라. 색깔. 소변의 색깔을 딱 보시면 옅은 노란색이 돼요. 옅은. 벌써 노란색이라면 물이 부족했다. 근데 벌써 황색까지 소변 색깔 나왔다면 물이 엄청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이 소변 색깔을. 그리고 이걸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너무 옅은 노란색도 아니고 너무 물이 맑다면 뭐예요? 거꾸로 물을 너무 많이 공급했다 소리겠지. 그러면 염도가 떨어져 있구나. 오히려 소금 섭취를 해줘야 돼. 소금 섭취. 그래서 여러분들 소변 색깔로 이렇게 균형을 딱 잡도록 꼭 하셔라. 자기 체크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몸이 무너져서 쓰러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은근히 마음속에 불안한 이런 게 있어요. 걱정, 불안.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자신이 누구인지 알는 건 간단해요. 이게 돌아가신 분 팔을 하나 딱 이렇게 손
손 하나를 돌아가신 분 손, 이건 살아있는 사람 손 이렇게 하라. 그럼 돌아가신 분 손은 왜 못 움직이고 나는 움직일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나는 기운이 있어서 움직이네. 그럼 나는 진짜 나는 기운이네 이렇게 알아야 돼. 돌아가신 분을 나라고 안 한다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그 뭐가 기준이냐면 기운이 기준이구나. 그럼 기운은 뭐예요? 에너지잖아. 그 기운이 뭐 불에 영 타? 안 타잖아. 물에 영 젖어? 안 젖잖아. 땅에 영 묻히는? 안 묻히잖아. 그럼 뭐예요? 나는 기운이고 에너지인데 내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자신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몸이 무너진 분들은 계속 죽을까봐 하는 걱정, 근심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지 그 근심, 걱정, 감옥 하나를 자기는 내려놓게 돼요. 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살 건가? 여기 이제 관심사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 동안 제일 먼저 계속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줘야 돼요. 왜? 오늘도 숨쉬게 해줘서 너무 기쁘다. 눈 딱 뜨면 오늘도 숨쉬게 해줘서 너무 기쁘고 오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운 충전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항문을 딱 닫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라 소리예요. 여러분의 핸드폰 항문 쪽에 충전기 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항상 항문을 닫으면 입꼬리도 저절로 올라가요. 저절로. 우리 요 마크가 요건데 요거는 뭐냐면 완벽하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항문을 닫아서 배터리 충전을 하고 그럼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숨만 쉬도 기뻐하고 감사해. 숨만 쉬. 다른 거 하지 말고 숨만 쉬.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 살지 모르니까 제대로 한 판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되고 싶은 거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 지구에 와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왜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한 박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이 되어서, 이거 되고 싶은 게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그럼 왜 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이 되어, 그것을 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가지고 싶은가. 딱 하고, 그거는 왜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요 기본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사셔야지 하루가 보람된 삶이 돼요. 빛나는 삶이 돼요. 귀하고 소중한 삶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든 건강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하루는 귀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똑같아. 내가 지금 건강하더라도 시간을 귀하게 못 썼다는 것은 똑같아. 지구에 살아있는 것의 의미가 내가 건강하냐가 아니고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사람은 자꾸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데 하루를 빛나게 사용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자기가 어느 부분이 지금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잘못이라고. 지구에 오는데 이유가 있거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것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이 되고 그것을 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이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오락의 세월을 보내고 지구를 왔을 때 그거 하러 온 거 절대 아니거든. 지구 게임하러 지구 왔을까요?
노름하러 치고 왔을까요? 술이나 프 마시다가 달라고 치고 왔을까요? 전혀 아니다. 뭐 담배나 실컷 듣고 뭐 달라고 왔을까요? 아니다는 거지. 자신이 지구에 와서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정말 지구에서 그거 하려고 안 오는데 그거 하고 있다니까. 왜? 누구도 지구에 와서 이런 안내를 안 해줬다는 거죠. 부모도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네가 지구에 왔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 되고 싶니?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왜 되고 싶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니?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학교 가도 선생님 아무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뭘 부지런히 학교 갔다 오라고, 학교 가서 뭐 공부했냐, 시험 몇 점 받냐, 이런 소리만. 안타깝다. 지구에 와서 내가 무언가를 하러 왔는데 그 무언가를 찾아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막 요즘 암 걸려서 막 겁내는데 암 안 걸려도 밤새 돌아가신 분은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암 걸려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다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온도. 온도는 여러분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집에 그 욕조 하나, 요즘 욕조 이동식 욕조들이 있어 팔아요. 그냥 그거 하나 설치해 놓고 그냥 물 좀 채워 놓고 그냥 반신욕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 욕조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동식이니까 그런 거 하나 사고서 달아놓으면 돼. 물레를 맞춰서. 그럼 그거 좀 채워 넣어서 한 10분이나 20분 들어 앉아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보통 38도, 39도 올라가. 그럼 온도 올려놨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온도를 꼭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염도 맞춘다. 염분. 염도 맞추는 거는 죽염을 사용하세요. 죽염.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죽염. 왜냐면 소금은 그게 간수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죽염은 간수 성분을 없앤 거라서 간수 성분이 거의 99.9% 없앤 거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반찬할 때도 생활 죽염이 있어요. 좀 싸게 나오는 거. 그런 많이 굵지 않아서 좀 가격을 낮춰서 하는 생활 죽염 같은 거 사다 놓고 쓰고, 이빨도 이 죽염으로 닦으세요. 죽염을 닦으면 잇몸, 이빨은 평생 치과에 안 가도 됩니다. 아주 쉽게. 이거 꼭 내가 죽음 그러거든요. 저도 이빨 항상 죽염을 닦죠. 그래서 이게 소금 성분을 충분해요. 그래서 그 요리할 때 된장을 절여서 가까이에서 염도를 맞출 때 된장으로 맞추면 참 좋습니다. 일반 흰 소금보다는 죽염 소금 쓰시고, 그럼 우리 조선 간장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염도를 맞춰줘요. 물은 저는 이게 1.8리터짜리 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통 1리터짜리 병 이렇게 항상 내 방에 2개가 있어요. 내가 항상 최소한 우리가 그 영국에서도 연구한 거거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수분을 얼마나 섭취해야 돼. 보통 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리터 한 병은 분명히 마실 수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하나 2개를 나눠놓고 내가 늘 체크를 하거든요. 요게 잘 되면, 내가 수분을 잘 섭취하면, 제가 소변 볼 때마다 소변 색깔을 체크하면 딱 정상이 돼 있어. 거의 노란색이 거의 없이 노란색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늘 진단하는 거야. 자기가 늘 자기 몸 상태를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근육 운동 안 쓰는구나. 근육은 100% 이래. 네, 꼭 하셔야 돼. 근육에는 이게 팔 근육, 그 다음 배 근육, 다리 근육, 그 3가지 근육을 같이 해보죠. 근육이 모든 역할을 다 해주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이렇게 점검하시라고 해요. 이 3가지. 다리는 특히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서는 거를 한 30초 있다가 좀 내렸다가 30초 있다가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종아리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인체가 여러분 알고 나면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럼 발까지 갔는데 올라오면 뭘로 올라올까요? 종아리 근육에서 팍 품어줘서 올라오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이 몸속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돼. 심장 이런 건 쥐가 알아서 하잖아요. 아시겠지?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만들어서 도와줘야 돼. 그래야 밑에서 펌프해서 올라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근육에서 제가 그래서 다리 근육 할 때 반드시 절할 때 뒤꿈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분 절하거나 할 때 뒤꿈치 끝까지 들고 끝까지 14분 하라고 내가. 그러면 이 종아리 근육이 저절로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꼭 뒤꿈치 들고 해달라고 하는 게 종아리 근육이 종아리 근육. 이런 기본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신화에 가면 몸은 저절로 제자리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치유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두 개를 다 알아놓으시라고. 하나는 병의 증세를 봐서 요런 거는 치료라고 해요. 치료한다. 치료. 근데 우리 몸은 생리작용이에요. 생리작용. 요걸 보고 하면 균형을 맞춰주면 치유라고 해요. 딱 그게예요. 병원에서는 병 쪽으로 봐가지고 치료시키는 거고, 우리 인체는 균형만 맞춰주면 생리작용에서 치유가 되는데, 좁혀서 3분의 3분 좁혀서 해주면 영양분, 수분, 염분 이 세 분이 들어서 생리의 작용으로 치유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돕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온도도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자세도 도와주는 거고, 근육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생리는 이 세 분이 들어서 맞추는 치유 과정을 하도록 이렇게 딱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명심하고 도와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옛날에는 의과대학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고요. 지금은 원시방본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왜? 그때는 자기의 주치의가 되는 시대예요. 뭐 이런 걸 알고 스스로 해결한다. 스스로 그 시대를 원시방본이라고 해요. 지금 그리로 돌아간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기본적으로 알아라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덕분 스쿨 학교 오시면 다 배워요. 또 덕분 힐링 우리 아카데미 앞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세심하게 다 가르쳐서 자기 자신의 주치의가 되고 가정의 주치의가 되고 나가서 이웃을 다 해줄 수 있는 주치의가 되도록. 왜냐하면 치료하면 의료행위라서 불법이 돼서 뭐 이렇게 법의 위반인데 이 치유는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생리작용을 도와서 균형을 잡아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시대에 와 있다고. 이유를 여러분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쪽으로 갔는데, 잘 보시라고, 병리를 보고 치료 쪽으로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병원이 더 많이 생겼습니까?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한번 보시라고. 병원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했는데, 그러면 눈치를 채야죠. 이쪽을 하니까 병원이 더 늘어나고 환자가 더 늘어났다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잖아요. 이쪽으로 갔을 때 병원이 줄어들고 환자가 줄어든다면 이쪽으로 반드시 따라가야죠. 근데 저쪽으로 하는데 병원은 더 많이 늘어나고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 소리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 눈치를 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의사인 곤도 마코토라는 일본 의사는 책에다 내놨어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그분은 아예 병원 가지 마라, 검사하지 마라, 검사하더라도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왜? 인체의 생리작용인 치유,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가 40년 동안 암을 연구해서 병리 쪽으로 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발견하고는 그런 책을 양심선언이라 그러죠. 책을 내고 이렇게
특히 또 일본의 또 다른 분은 평생 고혈압 치료하는 거를 약으로 고혈압 병이 아니다는 책이 나와 있어요. 고혈압은 치료 이거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책에다가 아예 의사가 밝혀놨어요. 고혈압은 옛날에는 자기가 공부할 때는 160이 정상이라고 배웠다고 그러고 중간에 이제 제약회사하고 짜고 계속 140으로 낮추고 130으로 낮추는 역사적인 그 역사의 사건들을 책에다 다 밝혀놨어요. 제약회사 돈 벌어먹게 짜고 했다는 거.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은 혈압 하나도 같잖아요. 혈압. 젊었을 때는 이게 혈관에 벽에 깨끗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혈관이 넓으니까 혈액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혈압이 낮아. 젊었을 때는 120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나이가 드시면 이게 때가 많이 끼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좁아지니까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세져서 올라가 160, 170, 180은 정상이라는 거죠. 왜? 좁아질 때는 세게 밀어줘야지 발끝까지 피가 간다. 그 압력이 높아야 돼. 그게 딱 맞게 하고 있는데 괜히 숫자를 하나 정해놔놓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도 상관없이 130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사기를 쳐서 돈은 제약회사가 걸고 골병은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혈압약 먹은 사람이 훨씬 더 내 정신이 많이 온다. 이런 거 다 책에 밝혀놨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심 있는 의사들 다 한 거니까 이제는 다르게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가 여러분들이 멍청한 짓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보 화학 시대를 하면서 왜 바른 정보를 찾아서 공부를 안 하냐면 오늘 여기 기본적으로 간단한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도 자기가 자기를 생리작용 알고 치유해보라는 거예요. 치유. 그리고 사는 동안 그냥 숨 안 쉬면 간다고. 근데 갈 동안에 뭐 할 거냐? 내가 뭐가 배우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뭘 가지고 싶고 이 거꾸로 하지 말라며. 내가 가지면 할 수 있을 텐데 거꾸로 하지 말라며.